사람은 살아오면서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이 정도로 애를 써야 했을까? 이 질문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오른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이유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버텨야 할 자리가 있었고, 넘어야 할 목표가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냈는데도 마음은 가볍지 않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약해서도 아니고, 누가 덜 노력해서도 아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태에 가깝다. 사람은 처음부터 의미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만큼 살아왔는지 이 질문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조용히 스며든다. 일이 끝난 뒤의 허전함, 사람들 사이에서의 피로, 괜히 길어지는 한숨, 이런 순간들이 조금씩 모여 질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잘하고 있다는 말, 괜찮다는 눈빛, 수고했다는 한마디. 이 마음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될 때다. 잘 살고 있는지보다 잘 보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때,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조금씩 잃기 시작한다.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이 남고, 참아왔는데도 속이 편하지 않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도 어딘가 억울한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불평처럼 들릴까봐, 말하지 않고 약해 보일까봐 혼자 삼킨다. 그래서 더 쌓인다. 쌓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사소한 일에 먼저 반응한다. 별말 아닌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작은 상황에도 기운이 빠진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성격 탓으로 돌린다. 예민해졌다거나 마음이 약해졌다거나.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말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이 너무 오래 앞으로만 달려왔다는 지린오에 가깝다. 사람은 오랫동안 참을 수는 있어도 끝없이 견딜 수는 없다.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잃는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왜 편하지 않은지 이 질문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형태를 바꾼다. 예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과연 어땠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불현듯 떠오른다. 그래서 더 피하기 어렵다. 사람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다시 바쁘게 지내려 한다. 일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가려질 뿐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뉜다. 더 애쓰는 방향과 조금 내려놓는 방향.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익숙한 쪽으로 간다. 열심히 하는 쪽, 참는 쪽, 설명하려는 쪽.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상태로 옮겨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확신이 아니다. 결심도 아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의문이다. 하지만 이 의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조금 달라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마음은 가볍고 빠르고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눈앞의 일보다 머릿속 생각에 먼저 반응한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이미 여러 곳을 다녀온다. 지나간 말, 아직 오지 않은 일, 이미 끝난 장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이 상태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자주 나타난다. 다만 사람마다 머무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남는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도 아니다. 생각이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 때 사람은 지친다. 하나의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다른 생각들이 그 주변에 겹겹이 쌓인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 한다. 생각하지 말자. 괜히 신경 쓰지 말자.
좋게 넘기자. 하지만 마음은 영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반응하고 무시할수록 더 자주 떠오른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어렵게 느낀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데 가깝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잠시 멈춘다. 하지만 자주 건드리면 계속 흔들린다. 이 흔들림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건은 계기일 뿐이다. 진짜 움직임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 생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넘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남긴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 왔는지의 차이에 가깝다.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써왔는지에 따라 반응의 결이 달라진다. 늘 결과를 먼저 봐온 사람은 과정을 견디기 어렵고 늘 평가를 의식해온 사람은 자기 기준을 놓치기 쉽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마음은 자주 피로해진다. 피로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 별일 아닌 일에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움직인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예민함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예민함은 결과일 뿐이다. 그 앞에는 늘 누적된 피로가 있다.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여왔다. 앞으로 갈 생각, 뒤를 돌아볼 생각, 비교하는 생각, 설명하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겹쳐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은 자기 힘으로 버티지 못한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왜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하지만 마음은 처음부터 감당하도 설계된 것이 아니다. 마음은 움직이도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움직임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데 있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어딘가를 향한다.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평가, 더 나은 결과. 이 방향은 처음에는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마음은 늘 도착하지 못한 채 다음으로 향한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의 삶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진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어딘가 부족하고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남는다. 사람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애쓴다. 하지만 애씀은 마음을 더 앞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금에서 멀어진다. 지금에 있지 않은 마음은 편안할 수 없다. 편안함은 앞에 있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곳에도 없다. 그저 지금 머무를 때 잠시 나타난다. 하지만 사람은 이 상태를 자주 놓친다. 왜냐하면 지금에 머무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간다. 이 반복이 오래 이어지면 마음은 자기 자리를 잃는다. 이때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편하지 않다. 아무도 없는데 마음은 계속 말을 건다. 이 말들은 대부분 확신이 아니다. 의심에 가깝고 불안에 가깝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기준을 외부에서 가져온다. 사람의 말, 사회의 평가, 이미 정해진 답. 이 기준들은 잠시 안정을 주지만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움직임은 여전히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다.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는 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감각. 이 감각은 분명하지 않다. 아직 이름도 없고 방법도 없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만 남는다. 이 느낌은 불편하지만 중요하다. 이 느낌이 있어야 사람은 다음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상태가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이 상태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조금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잘 풀리는 방향을 더 많이 가지는 쪽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넓어지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이 수월해질 것이라 믿는다. 젊을 때는 이 생각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공식은 조금씩 맞지 않게 된다. 더 많은 선택이 오히려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고 더 넓은 관계가 마음을 분산시킨다. 사람은 여전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여러 곳에 걸쳐 있게 된다. 이때부터 삶은 바빠지지 않아도 피로해진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음은 이전보다 더 무겁다. 이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게를 자기 성향이나 기분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 무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유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쌓인 결과에 가깝다.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삶을 해석해왔다. 잘한 일은 더 잘하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려고 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관계는 유지하려 애쓰고 어긋난 관계는 회복하려 한다. 이 태도는 삶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태도는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마음,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 이 상태에서는 삶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 하루를 잘 보냈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지금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 질문들이 하루의 끝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때부터 사람은 삶을 살기보다 삶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잠시 필요할 수 있지만 오래 이어지면 마음을 지치게 한다. 왜냐하면 삶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허전하고, 어떤 날은 별다른 성과가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하다. 이 차이를 설명하려 하면 말이 길어지지만 느낌은 분명하다. 이 느낌은 무엇을 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았을 때 찾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기와 직접 관련 없는 일에 굳이 마음을 쓰지 않고 모든 말에 의미를 찾지 않는다. 이 태도는 무관심과 다르다. 세상을 등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겠다는 감각에 가깝다. 이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상황을 겪고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참아내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하지만 참음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거나.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은 부자를 선택한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인생을 대하는 자기 태도를 조금 늦춘다.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설명하기 전에 굳이 말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이 멈춤은 결단이 아니다. 훈련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이 너무 빨랐다는 것을 알아차린 결과에 가깝다. 이 상태에서는 분노가 줄어든다. 화낼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의미 있게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변화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아껴 쓰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은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린다. 칭찬을 받아도 그 기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그 말에 자기 전체를 맡기지 않는다. 이것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자기 가치를 계속 확인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유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친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조금씩 단순해진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혼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된다. 이 회복은 무언가를 채워서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 변화를 흉내낼 수는 없다. 의식적으로 따라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그저 오래 살아오면서 삶이 스스로 방향을 바꾼 결과에 가깝다. 이것이 인생이 편해지는 전환점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설명하고 싶었던 일도 이제는 굳이 꺼내지 않는다. 누군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묻더라도 길게 답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냉소가 아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잘하고 있다는 신호, 괜찮다는 반응, 수고했다는 말. 이것들이 삶을 버티게 해주기도 했고, 앞으로 가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신호들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이 상태는 체념과 다르다.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삶의 중심에서 조금 물러난 것이다. 삶의 중심에는 이제 하루를 지나가는 감각, 몸과 마음이 무리하지 않는 상태,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태도가 자리 잡는다. 이 상태에서는 노후라는 말도 다르게 들린다. 노후는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붙잡아왔던 것을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에 가깝다. 그래서 노후에는 많은 것이 부질없어 보인다. 이 말은 허무가 아니다. 부질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끝까지 애쓰며 살 필요는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면 사람은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소음이 줄어든다. 이 소음이 줄어들면 비로소 자기 삶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 소리는 대단하지 않다. 거창한 깨달음도 아니고 분명한 결론도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감각. 지금 이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다는 느낌. 이것이면 충분한 순간이 늘어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택을 조금 덜 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를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태에 들어선 사람들은 안다. 이것이 자기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것을. 더 잘 살지 않아도, 더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래 살아온 시간이 조용히 남긴 선물에 가깝다. 그래서 이 선물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